제가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뭘 하면 그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안 해주고 안 살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대충 아이 강남에 뭐 하냐고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진짜 그건 지금 20억 넘고 그러니까 제가 좀 가난하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의심스러워요. 제가 나한테 사라고 해서 저렇게 비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드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관악구 봉천동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봉천동에서 오셨고 네. 남편분 직장 다니시고 남편 직장은 인천 송도, 제 직장은 압구정역 있는데 압구정에서 일하시고 네. 그 남편분 송도면 꽤 멀겠네요. 학교에 있어요. 네. 학교에 계시는 거예요? 요직원이신 거예요? 네, 교수예요. 교수님이시고 공부만 한 사람. 이런 건 하나도 모르는 사람. 좀 안정적인 걸 원하고 제가 이제 이사 같은 거 하려고 그래도 네네. 이사는 이혼의 스트레스와 같다고 하면서 절대 이사할 수 없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봉천동에서 몇 년 사신 거예요? 지금 한 20년 산 것 같은데요. 집값이 참 안 오르는 동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요 지금. 저희가 20년 전에 4억 주고 샀거든요. 그 집을. 이렇게 관악경찰서 건너편 쪽인데 조금만 더 하면 여기 나올 거예요. 아파트라고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19세대라서 빌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당시는 뭐 건축법상 아파트 이름을 많이 붙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수는 32평인가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면적은 이제 앞뒤 베란다 쪽이 있어가지고서 더 이제 서비스 면적이 거의 많은 한 거예요. 4, 5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도 엄청 넓고 그래서 살기에는 정말 좋은데 옛날에 이제 친구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와서 보더니 너무 깜짝 놀래고 그래서 이거 가건물 아니냐 그래서 이사는 하고 싶은데 이게 그래도 메리트는 있네요. 확실히 복층에다가 서비스 면적이 많아서 나중에 매도할 때 이것도 포인트로 삼으면 되잖아요. 저희는 7억 밑으로 내려가야 할 수 있어서 거의 20년 살았는데 제가 볼 때 한 2억, 2억 5천 오른 것 같아서 20년 사셨는데 그렇죠. 20년 전 가격이 저희가 4억에 샀는데 지금 뭐 팔려면 한 6억 5천, 6억 8천 정도밖에 그러니까 요거를 팔고 다른 데를 가려고 그러면 아까 그 분당처럼 몇십 년 된데 20평을 가거나 이 봉천동이라고 해도 아파트도 한 30평도 제대로 못 가죠. 한 25평 정도? 그죠? 네, 20, 30년 된 아파트를 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사실 조금 움직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많고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나이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5, 남편도 55 그러니까 사실 뭔가를 이제 막 집을 몸테크 하기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하시는데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요. 아들 하나요? 몇 살이에요? 지금 고2요. 예. 이 근처에 고등학교 다니는 건가요? 집은 여기 있는데 저기 대치동에 네. 지금 월세를 얻어가지고서 다니고 있어요. 아주 좋은 데 다니네요. 애는 계속 여기 있고 저는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한 120 정도 월세가 월세 나가고 120. 있어요. 예. 대치동 키즈네요. 공부는 잘해요. 저희 아들도 잘하는데 워낙 애들이 다 잘해서 사실 내신 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딱 그 무리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는 하나도 못했죠. 대신에 자식농사는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은데요? 돈은 다 교육에 쏟아서 사실 지금 정말 남들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딱 저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값 막 오르면서 코로나 때 막 하고 집값도 막 오르고 하면서 제가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우리는 살기 좋은데 내 아들한테 내가 집 한 채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공부시켜줬으면 되죠.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일을 시작한 거죠. 갑자기. 원래 전업주부였다가 갑자기 그냥 일을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들 원룸비, 이거 학원비도 꽤 많이 나갈 것 많이 같은데.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인데 저희는 작게 나가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해서 한 400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과목당 한 55만 원인데 수학 같은 경우 과목당 55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기준이거든요. 과목당 55인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수학을 2번 가면 수학은 110 정도, 12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간고사니까
국어도 하고 뭐 영어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고 되겠죠. 과학 4개 듣고 하면 금방 400 나오더라고요. 버는 걸로는 전혀 재테크를 할 수 없고 버는 게 지금 다 교육비랑 학원비, 생활비로 다 나가는 거죠. 애한테 들어가는 게 지금 월세 120에 학원비에 거의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니멈이. 그렇죠. 먹는 거는 좀 생활비도 하면 100만 저희는 원.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딱 저는 딱 먹는 것만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건 안 하고. 저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언니들이 옛날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언니들 이렇게 유난 떨지 했는데 저도 어느새 이렇게 돼가고요. 아들 또 하나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부를 아예 못하면 그냥 말겠는데 어쨌든 본인도 열심히 하고 여기 스터디 카페 비용도 들죠. 아, 그러네요.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전부 스터디 스터디 카페에서 카페 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니까. 요즘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도 하나요? 아니 학교에선 거의 안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옛날같이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이제 더 끝나고 들어가네요. 바로 다들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학원 가기 중간에 가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원 가기 전에 뭐 밥 먹던가 그리고는 이제 저랑 연배가 좀 대표님 비슷해가지고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야간 썼죠. 자율학습 네. 밤 10시, 9시 30분 고3 때는 저 11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맞아요. 대신에 스터디 카페 이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맞벌이 하시면서 애 네. 키우는 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대부분 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내 집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내다가 재테크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사실. 예전에. 관심은 없고 관심이 이제 생긴 지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인터넷 강의는 계속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강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이제 강남역 가서 네. 계속 강의를 들었어요. 상가 강의, 토지 강의, 그 다음에 그거랑 이후에 연관된 강의들을 네. 듣고 그냥 이제 저는 단순히 네. 나중에 월세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천동에는 서울대 학생들이랑 네네. 직장인들 강남 가는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많죠. 이 낙성대 여기에 빌라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네네. 금매로 나온 거를 이제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 가지고서 네. 친구가 자기가 금매로 나왔는데 싼 거 같다 네네. 그래가지고서 그래? 그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보고 한 3일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네. 제가 생각할 때 뭐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서 매입을 했죠. 2억 6천에 매입을 하고 2억 3천에 세를 줬어요. 2억 3천에 전세. 실투금은 한 4천만 원 들었죠. 왜냐면 이것저것 워낙 노후된 빌라여가지고서 취득세, 그 다음에 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제가 생각한 거는 요거 나중에 월세 돈 모아가지고서 월세 받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으면 우리 조금 직장인들 상대로 딱 해서 월세를 딱 세팅하실 생각으로 들어갔고 예. 그러면 지금 요거까지 하면 2주택자신 거죠? 그렇죠. 상가나 경매는 보니까 8, 90%씩 대출이 나오는데 요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낙찰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낙찰 받으신 분이 개인 명의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이제 무주택자인지 뭐 그런 거 개인 편차가 좀 많죠. 네. 지금 1가구 2주택을 안 하려면 2년 안에 이제 요걸 매입했으니까 그 봉천동 살고 있는 그 집을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기에는 너무 싸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그냥 그래도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막 대출금을 받아서 다가구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 두 집은 그냥 놔두고 이제 상가 요즘 공부하고 경매 네. 공부하고 있으니까 따로 상가 같은 거를 사서 뭐 해서 월세를 받다가 또 팔고 수익 나서 그렇게 하면서 몇 년 지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집을 살 거냐 그때는 상가주택으로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 상가 월세 받고 전세 맞춰서 네. 보증금 최대로 올리고 4층에는 주인세대가 살고 그렇게 살고 실거주와 월세가 동시에 해결되는 그런 네. 구조. 그게 제일 베스트 같네요. 지금 가기에는 사실은 좀 우리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이 집까지 팔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금액은 보니까 한 16억, 18억짜리 다가구를 한다 그러면 하겠는데 그거는 땅 평수가 한 30평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거 한 50평 정도 되는 걸 하려면 다 한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뭔가 이렇게 좀 단계가 필요하다는 그죠.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일단 이 아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2년 후에는 대학교로 갈 거고 원하는 데가 뭐 의대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서울에. 그럼 이 친구도 학비도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빌라도 그렇고 이 아파트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충분히 팔 수 있기는 사실 힘든 시장이긴 해요. 네. 이거는 시장 자체가 좀 금리도 떨어지고 심리도 살아나야지 부동산 사볼까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때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라서 지금은 이거는 사실 물론 팔려면 팔 수는 있으면 물론 가격을 싸게 팔면, 엄청 낮춰야 네.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러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실거주는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낮은 가격에 파는 거는 아까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아까워서 그죠. 못 파는데 다들 주위에서 나중에 네 아들이 거기 살면 좋겠니? 그런데 저는 아닌 거예요. 사실 지금 진짜 팔긴 너무 힘들고 저라면은 제가 대표님 입장이면 아들이 일단은 지금 고2, 고3이니까 그 친구 공부하는데도 좀 많이 케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그리고 섣불리 뭔가를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이게 마지막 보루가 예. 혹시라도 아이가 요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가면 그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쉽진 않죠. 그래서 더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사실은 재테크 잘한 것보다 더 배가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요즘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 DNA를 닮아서 좀 부끄러워. 미안해요 아들한테. 아들이 맨날 얘기해요 저한테. 아빠 머리 닮았어야 되는데 엄마 머리 닮은 것 같아. 일단 저라면은 상가를 투자를 해서 네. 배울 것 같아요. 일단은 배우고 난 다음에 상가는 한 5천만 원 있으면 그래도 한 3, 4억짜리는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네. 그리고 그걸 이제 한 개에 괜찮아 할 수 있으면 또 2개 정도 하면은 보통 한 개에서 그 5천만 원짜리 사면은 시세 차익을 그래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도 벌 수 있거든요. 경매, 공매를 통해서 하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그 상가들을 딱 매도를 하고 그 시드랑 그러면 또 이제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아파트나 이제 주택 시장이 점점 활성화된다는 얘기니까 그때 얘네들을 싹 정리를 해서 돈을 하나로 확 뭉친 다음에 상가주택으로 가는 거를 그때 지금 시드는 5천만 원은 있어요. 이거 근데 너무 급하게 막 사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사실 좀 약간 성급한 게 있어서 다들 주위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제가 맨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상가도 보러 간다고 맨날 그러고 몇 명 있는 톡방에 이 상가 어떠냐 이 상가 어떠냐 그럼 다들 제발 플리즈 막 이 정도인데 조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분석력이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예. 매핑 해가지고 네. 하시는 그런 거가 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사실. 마음은 그거는 급한데 많이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자기만의 패턴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많이 한다는 개념이 한 20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물건을 네. 보통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시죠. 그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고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반복을 하면서 횟수가 채워져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실력이 탁 올라가는 거고 지금 시드 5천만 원은 그냥 킵을 하세요. 절대 딴 데 하지 마시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많이 보시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제 블로그나 이제 제 유튜브 그다음에 이제 제 실전만 들으시니까 살아있는 물건을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좀 보시면은 그거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직접 자기가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핑도 실제로 한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해보시고 그거 들고 현장도 가서 실제로 다 한번 보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한 번에 딱 되는 건 없으니까 좀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신 거예요? 약간 좀 저지르는 스타일 그런 게 좀 있어요. 원래 잘 안 그러는데 이번 이렇게 이제 부동산 급등하면서 저희 집만 그 전에는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진짜로 그냥 이제 항상 해피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확 집값 차이가 확 나면서 그때 내가 살 때 이거 얼마 차이 안 났었는데
우리 네. 집은 또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아는 언니가 역삼동 럭키 아파트 사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집 살 때랑 제가 이거 살 때랑 그렇게 큰 차이 안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언니네 집 가면 맨날 복도에 물이 새가지고 언니가 이제 겨울 되면 막 얼고 네. 복도식 아파트니까 막 그리고 주차장도 막 너무 네네.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강남에 뭐 하냐고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진짜 그건 지금 20억 넘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좀 가난하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또 나이가 제가 30대가 아니라 벌써 이제 넘어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그냥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절대 조금...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수명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다 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반도 아직 안 오셨는데 그렇게 그렇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다음 버스를 기다리시기 전에 근데 그 버스가 아마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는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번 급등이 크게 왔었고 지금 씻고 있는데 시간은 좀 1, 2년, 2년, 3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은 다른 걸 하시면 되고 그래서 찾아와 보셨던 게 이제 상가나 토지를 공부하셨던 건데 그거 잘 하신 거 맞고요. 대부분이 그래 아는 동네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내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이쪽에다 지금 아파트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또 하셨는데 그래서 맨날 지나가는 길이니까 근데 지금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지금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서울에 오면은 서울에서 어느 지역에 머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결국은 공항철도가 있거나 아니면 서울의 핫플레스, 뭐 잠실 여기 잠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런 빌라 투자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속리단길 있고 이런 데도 빌라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 그 빌라를 여기는 좀 더 비싸요. 그래도 한 3억, 4억 정도는 하는데 근데 요걸 사서 에어비앤비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0이 아니라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요런 데 지금 이쪽 엄청 오거든요. 롯데월드타워 이런 거 보러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아니면은 홍대 이쪽에 이제 빌라들 그 봉천동 빌라가 아니라 여기 빌라를 해놨으면은 훨씬 더 나중에 팔기도 좋고 근데 뭐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상가는 그러면은 물건 분석은 몇 건 정도 해보셨어요? 물건 분석이요?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한 거. 상가는 한 4개에서 5개. 옛날에 이제 상가 수업하면서 상가 3억 얼마짜린가 뭐 노래방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서 이제 막 가가지고 물어보고 막 했는데 저는 진짜로 살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안 사길 잘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뭘 하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열심히 설명을 안 해주고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안 살 것 같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약간 좀 대충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다니고 토지 수업할 때도 이제 임장 몇 번 다녀서 이제 번호를 알려드리니까 계속 물건을 주시는데 어느 날부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네. 제가 원하는 물건이 아닌데 이분은 되게 좋은 물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번인가를 쫓아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그렇게 막 전화 오고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씀 좀 들어보니까 상가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 게 그때 노래방 그 상가 중개하셨던 그분도 대표님을 딱 봤을 때 상가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란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고 네, 초기였으니까 작년. 이 사람 실제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대충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세요. 이 사람 진짜 손님인지 아니면 그냥 시세만 물어보는 그냥 뜨내기인지 아니면은 타 경쟁 부동산 사람인지 그런 걸 항상 경계를 딱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라서 물건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 물건이 그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이 상가 투자를 해본 사람인지 아니면 지식은 있는지 아니면 초보인지 바로바로 딱 캐치를 하시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 특히 상가 쪽 같은 경우는 초보분이라도 임장을 가시게 되면 부동산은 무조건 들리게 되는데 그 전에 매핑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먼저 다 돌아보고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한 바퀴 한 2바퀴 정도는 좀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예약이 됐으면 한 11시에 도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바퀴 2바퀴 돌고 점심까지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 뭐 하고 바로 탁탁 티키타카가 되니까 이분이 그때서부터는 좀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정보를 주시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저쪽에서도
뭔가 더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부동산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상한 거 내면 사장님 이런 거 말고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컨설팅 하면은 그냥 정말 마법의 지팡이처럼 요거 요렇게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아들 고2 이 친구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그만큼 심각한 노력을 투입하는 거고 이것도 지금 우리 사실 5천만 원 1억을 투자를 해서 또 몇 억을 벌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은 필수죠. 그래서 요거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제 블로그에 보면 특히 뭐 상가라든지 다가구 상가주택을 다 분석을 해놓은 그런 프로시저가 딱 있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한 번씩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관련된 책들도 좀 많이 보시고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마지막 결론을 딱 찍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그게 부족해져 좀 버려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건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할 때 그 이제 단톡방에 그 같이 공부하던 분들한테 자꾸 한 번씩 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내가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빌라 같은 경우 내가 확신이 있어 싼 거 같아서 그냥 되팔아도 2, 3천 원 벌겠다 해서 들어간 건데 상가는 그런 확신이 사실 조금 없고 아파트 빌라 보는 관점으로 얘를 접근하면은 완전히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치면은 얘는 뭐 탕요리인데 아파트는 얘는 볶음 요리예요. 똑같은 조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가라는 게 기준점이 되는 거는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임대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빡 되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면 개별성이 너무너무 큰 게 이제 상가니까. 왜냐면 이 전국에 동일 상가는 한 개도 없어요. 다 달라요. 왜냐면 그 상가를 둘러싼 입지가 다 다르고 그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성격도 다르다고 하시죠. 배우 세대 크기도 다르고 그분들이 직업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서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힘 그 자체가 기술이자 실력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하나 딱 갖춰 놓으면 그 다음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 상가에서는 입지랑 플러스 임대 시세 파악하는 거 요거 2개 하시라고 40-50개를 계속 물건을 연습하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아들 친구가 매일 수학 문제 풀고 틀리면 오답 정리하고 하듯이 요거를 계속 분석하고 임장 다니시고 그걸 나만의 보고서를 써서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거 너무 잘했다. 근데 요거는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또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스터디는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같이 하시는. 기존에 있던 스터디가 이제 그 모임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업 들을 때 그 스터디가 몇 달 동안은 막 열심히 다들 막 주말에 모여서 하는데 그게 끝나서 한 2달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은 또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또 제가 다른 수업을 또 토지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또 토지 스터디가 또 돼서 또 토지 임장을 또 같이 막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막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좀 줄고. 그래서 지금 상가도 하시고 토지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현금화해서 확정이라는 거죠. 이제 매도를 하는 그 기간이 좀 텀이 길어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되진 않겠더라고요. 짧으면 2년이고 뭐 3, 4, 5년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표님 상황에서는 토지보다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지금 주거용 부동산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보다는 상가로 월세 세팅을 딱 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바로 그만큼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차익으로 팔고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모아 나가시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상가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보시고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토지 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다닌 임장이랑 선생님 다닌 임장이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 보면서 저는 임장 갈 때 이제 사실 가격 몇 개만 보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막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미리 해놓고 갔으면 아마 저도 조금 더 다르죠.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건 분석에서 임장까지 이것도 하나의 다 세트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은 얼마짜리다 라는 그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손품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네.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냥 미리 부동산 가서 미리 한 2-3시간 전에는 가서 분위기도 보고 아, 여기 어떤가 해서 다른 부동산 가서 뭐 물어보고 하기는 했는데 약간 지금 나중에 신청해놓고 계속 이렇게 블로그 보면서 아 약간 겉핥기식으로 내가 임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냥 임장 가면 해결되겠지. 현장 가보자. 근데 라는 기운은 엄청 빠져요. 한참 갔다 오고 나면. 그 소위 기빨린다고 하죠. 네. 부사님하고 얘기 나누면 그 기싸움도 사실 어마어마하고 부동산 한 2군데 3군데만 갔다 와도 진이 다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결론 낸다는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전체 과정을 100%라고 봤을 때 내가 지도를 통해서 물건 분석하고 입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세 분석까지가 거의 80%를 그냥 컴퓨터 앞에서 다 끝내놓고 현장 가서는 그냥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요. 맞는지 내가 못 봤던 것도 있구나. 그러면 그 나머지 20%를 현장 가서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대충 이렇게 좀 보고 20%만 준비하고 나머지 80%를 현장에서 채우시려고 네, 맞아요. 하는데 내 생각만큼 내가 원하는 딱 그 정보를 현장에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부사님들이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질문이 답이 다른 건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던지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시간은 지날수록 나는 점점 지쳐가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래 이건 얼마지? 근데 얼마 받을 수 있을까? A 부동산 사장님은 뭐 150을 얘기하고 B 부동산은 130을 얘기하고 C 부동산은 의심스러워요. 제가 나한테 사라고 해서 저렇게 비싸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하는 의심이 자꾸 드니까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사실. 네. 나의 명확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부동산 사장님 그분의 제1의 목적은 계약성사. 그러니까 그걸 딱 색안경 끼고 얘기를 들으니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근데 A, B, C 세 사장님 모두 다 똑같이 150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거든요. 네, 없어요. 왜냐면 다 전부 개인 주관이 들어갔고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다 다르면 사실 월세 10만 원 차이가 매매가는 몇 천만 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한 3억에서 3억 5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를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맞아, 예, 맞아. 너무 두리뭉실한 금액대가 나와버려서.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2천에 150짜리 맞아. 손품을 팔았을 때 그렇고 현장 둘러보니까 그래 150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 A, B, C를 갔는데 다른 말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냥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140에서 160 사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럼 나는 그 전에 150을 생각했으니까 일단은 그 레인지는 맞겠구나. 그러면은 입찰을 예를 경매라 공매를 주면 15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 확신이 아직 그 개수가 좀 적고 그러면은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럼 140으로 계산을 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낙찰을 받았으면 150에 맞추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은 낙찰을 못 받으면 다음 물건 또 보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너무 조급해서 물건 내가 한 3개, 4개 분석하고 난 다음에 낙찰 받아야지. 그래서 월세 세팅 받아야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쉽게 3-4번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억 버는 그런 아이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렇게 많이 원하세요.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쉽게 돈 벌면은 다 이거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은 나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분석을 해서 시세 데이터도 뽑아내고 현장 가서 내 생각을 정립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서는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확인만 하고 오케이 그러고 나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래 저거는 임대료가 내가 원래 생각했던 2,150이 150이 맞았어. 그러면 수익률은 몇 프로로 환산해서 금액을 정할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니까 이게 이 정도 입지고 얘는 5%가 맞을까? 5.5%가 맞을까? 그러면 그것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 요거 2,500이면 사장님 얼마 정도 지금 바로 팔릴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는 대답을 해주시니까 충분히 그러면 그걸 역산을 하면 5.3%면은 금매가 나오겠구나 금매로 팔릴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지역은 5.3%네? 그러면 내가 경매로 들어가는 거면 좀 보수적으로 한 6%는 계산을 해야 되겠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쉽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처음부터 그 네. 생각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요거 들으면 바로 뭐 낙찰 받을 수 있어요. 뭐 저는 그런 말씀 절대 안 드려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 예, 거예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